이 도형 삼각함수 활용 도형 쪽이 작년에 꽤 어렵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렵게 나왔다는 게 물론 이제 상대적인데 그냥 사설 모의고사에 나오는 도형이 워낙 세갖고 그냥 작년 수능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역대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게 난이도가 계속 수능에서의 도형 문제가 점점점 올라와서 이게 사실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꺾어서 내려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킬러 바로 1단계까지 난이도가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 하다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도형의 보통 최대 최소는 거의 안 냈었거든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면적의 최대가 되는 거, 뭐 길이의 최대가 되는 거, 이쪽으로 냈어요.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또 그냥 간단하게 그 최적화된 테마는 한 번 더 아마 할 것 같고, 일단 도형의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 이게 도형 교재가 좀 두껍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냥 교재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도형 문제 풀다가 약간 감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감이 떨어졌을 때 그냥 펼쳐서 몇 개 그냥 랜덤하게 풀어보는 연습하는 게 되게 좋을 거야.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뭐 뭔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앞에 써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도형을 풀 때 물론 이제 수능 관점에서만이야. 수능 관점에서는 무조건 내는 요소가 있어요. 삼각함수 도형 문제를 내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내게 돼 있고 사인 법칙을 내게 돼 있어.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형 문제를 딱 보고 무조건 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코사인 법칙 써야겠다 마음을 준비를 하면 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이미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공식으로 다 있을 테니까 이거 뭐 증명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도형에서는 이 요소를 무조건 내는데 도형 문제를 풀 때 우리 함수 문제 풀 때처럼 똑같아요. 함수를 해석할 때 x좌표, y좌표 요 두 개에 집중하잖아. 도형도 집중해야 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길이랑 각을 집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단어의 반응을 잘해야 돼. 왜, 서, 원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도형 문제는 내가 풀려면 잘 안 풀리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쓰려고 풀려면 잘 안 풀리는데 해설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남의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이걸 왜 못 찾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그 흐름을 못 만들어내서 그래요. 그래서 도형 쪽 문제는 웬만하면 해설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미분 쪽은 웬만하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풀이랑 해설 풀이랑 비교해야 되고 사실은 미분 쪽, 적분 쪽에 대한 문제 풀이는 약간 일방통행이다.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 요 도형 문제는 이제 어디를 먼저 얘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쪽 삼각형을 집중을 했는데 해설은 보니까 다른 쪽 삼각형을 들어가기도 하고 해설은 이제 보조선을 내려서 수선의 말을 이용했는데 나는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돼요. 아마 확통을 한 친구들은 알 텐데 확통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확통은 풀이가 많거든. 풀이가 많아지는 이유는 그 명사 하나 때문에 풀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도형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요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풀이에 대해서 일단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막 여러 가지 풀이에 막 심취해갖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실제로 수능에서 쓰는 거는 단 하나의 방법만 쓰잖아. 풀이할 때 막 3개, 4개 써갖고 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에 오늘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자, 외접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머릿속에서 그려질 거고, 그죠? 그치? 딱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어렵진 않은데 외접원이 나오면 얘를 길이 요소와 각에 대한 요소로 분해를 해봐. 그러면은 외접원 중심, 그치? 자, 길이 요소로 가봅시다. 길이 요소 어떻게 돼요? 길이가 같다. 되게 쉽지? 근데 이게 떠오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를 못 써갖고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계속 생각하면 돼. 외접원에 대해서 길이와 각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분리를 하면 나중에 생각하기가 더 편해져.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동. 이런 정도가 나오고. 각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각에 대한 요소에서 들어가면 요거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관계 있지. 관계 두 개. 각은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접원. 이렇게 들어가면 내접원은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도 길이 요소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길이. 됐지? 그 다음에 뭐 보조선. 이건 중학교 때 많이 쓰는 보조선. 각이 같다. 또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나면 이게 길이가 같다. 이 정도 되죠. 내접원에 대해서는 이 각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내접원으로 들어가면은 각 작업에 대한 고난이도 문항 같은 게 있어요. 오늘 뭐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럼 이제 평행, 뭐 이런 단어 있잖아.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길이와 각에 대해서 최대한 생각을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더 잘 생각이 나. 그러면 평행 뭐 이제 직선 두 개만 나오진 않겠지 당연히. 여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애가 생겨요. 각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생겨. 뭐 이렇게 돼. 그러면 길이에 대한 요소로 닮음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사실 닮음은 이제 각에 대한 요소와 이제 길이에 대한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뭐 이게 1대2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길이에 대한 요소와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 뭐 닮음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도 이제 각과 길이에 대한 부분을 잘 유심히 잘 보면 이게 펼쳐져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길이 쪽으로 파야 될지 각으로 파야 될지 약간 선택장애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제 도형 문제를 풀 때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그냥 여기저기 막 다 뚜드리고 보는 거야. 그게 제일 안 좋아.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요소를 가지고 거꾸로 생각해서 들어가는 역추적 방식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게 도움이 제일 많이 돼요. 그것도 일단 해볼게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자, 기본적인 요소는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고, 자,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막 좀 쓸데없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10페이지에 보면은 원과 관련된 공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필요 없고, 이게 9개가 있거든. 경시하는 애들은 이걸 다 외워서 하는데, 맨 위에 3개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있으면 돼요. 활선동이. 7페이지 있어요. 7페이지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닮음의 모양이 수능에 학과원에 제일 많이 나온 닮음의 도형만 이제 딱 6개 추려서 넣은 거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으로 봐. 여기서 닮음의 모양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길이와 각에 대해서 수직과 그 다음에 평행, 그 다음에 각, 길이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닮음의 요소들을 한번 찾아봐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뭐 쓸데없는 공식, 뭐 해번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만 집중하시면 돼. 자, 앞쪽에는 넘어가고 꼭 풀어야 될 것만 체크해줄게. 7번, 8번은 체크해서 꼭 풀어봅시다. 어렵진 않은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쉬운데 여기서부터 막 뭔가 버벅거리는 이런 친구들은 이따가 나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클리닉 시간 때. 자, 문제 바로 들어갑시다. 자, 9번 가봅시다. 9번.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요즘 스타일이야. 이 스타일이 근데 수능 특강에서 기원을 해. 수능 특강에서 이런 스타일이 막 나와서 평가원에 한번 이렇게 딱 지르고 이게 결국엔 수능까지 이어져.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는 요 어떤 요소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얘네들 요소들을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
올해는. 자, 일단 9번 보세요. 각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대. 자, 일단 둔각삼각형으로 그냥 A를 좀 크게 하나 잡고 A, B, C의 꼭지점 A에서 B, C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 사실은 나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다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거야. 왜냐면 수선의 발은 이게 수직이 돼야지. 만약에 A를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왠지 불안해. 이렇게 하면은 불안해갖고 수선의 발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에 진짜 이렇게 평행선에 딱 수직이 되는 형태가 좀 안정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랑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길이도 미리 읽었어요. AB 대 BC가 루트 2대 1. 뭐 이거 세팅하는 건 어렵지 않지? 루트 2K 대 K. 그 다음에 AH 길이가 이게 H인데 이 길이가 실제 길이로 다 나와 있어. 이거를 이제 평가 문제를 푼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것도 참 묘한 문제야. 평가원이 그래. 이상하게 뭔가 꼬여서 이 문제를 잘 못 푼 친구들이 꽤 많았어. 이 문제를. 이게 희한해요. 문제가. 일단 우리가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삼각형에서 요거는 이제 좀 알고 봅시다. 제일 우리한테 좋은 삼각형. 제일 좋은 삼각형 1순위는 당연히 정삼각형이지. 왜냐면 얘는 되게 착하잖아. 각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 게 길이와 각을 정보를 뽑아낸다야. 근데 정삼각형은 각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보 하나만 나오면은 그냥 모든 정보가 다 나온 거야. 하나의 정보만 있으면 정삼각형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다 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제일 착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실질적으로 정삼각형을 제외하고는 직각삼각형이 우리한테는 제일 친숙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편리한 삼각형이야. 왜 편리하냐면 여기 각 하나와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정보 하나.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요소에서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털어낼 수가 있어. 여기 세타와 A가 있으면은 여기는 A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삼각형이야.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어. 여기 길이가 3이고 2고 여기가 세타가 뭐 60도야. 그러니까 이 정보가 3개 정도는 나와야 다른 삼각형들은 정보 3개 정도는 나와야 여기 나머지 하나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시 코사인 제곱식 쓰면은 여기에서 이 정보 가게 된 정보가 있으니까 얘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근데 정보가 3개가 필요해. 근데 직각삼각형은 2개만 있으면 돼요. 그 정보의 양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방정식 풀 때 아니면 3차함수 식을 만들어야 될 때 식분차항이 결정이 됐어. ax제곱에 bx 더하기 그 다음 원점을 지나간대요. 원점을 지나간다.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 정보 2개만 더 끄집어내면 fx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량이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3차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2개의 정보를 어디에서 뽑아올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접근을 못하고 그냥 막 여기 1개밖에 안 나오는데 엉뚱하게 이제 2개만 찾으면 되는데 3개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2개의 포커스를 두고 정보를 2개를 찾아내야 돼. 이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봐봐, 이런 일반적인 그냥 막삼각형은 정보가 3개 정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4개가 있어야 정보가 풀리기도 해. 4개가 필요할 때도 있어. 근데 직각삼각형은 2개만 있으면 돼. 정삼각형은 1개. 이 정보 양이 다른 거야, 정보에. 그래서 삼각형 입장에서 최대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작은 정보로 얘네들의 정보를 이게 다 추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이 좀 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지수를 뭐 2개짜리 방정식을 푸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미지수 3개짜리 뭐 방정식 정도는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제일 착한 삼각형이 돼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긴장을 해줘야 돼.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만 필요하냐면 여기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왔잖아. 각에 대한 정보 아니면 이쪽에 대한 길이 하나 정보만 나오면 이거 끝나는 거야. 정보 2개만 있으면 돼요. 아니, 다시 여기 A, B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정보 다 찾아내잖아. 그게 직각삼각형의 위험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직각삼각형을 강제로 만들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하고 동일한 대우를 해줘. 즉 이게 수선의 말 내려버리면은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도 정보가 두 개만 있어도 다른 정보들을 다 털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하고 얘는 같은 삼각형이야. 그래서 계속 뭐 수선의 말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의 양은 알고 가야 돼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래.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아, 반지름이 구해져 있구나. 얘가 넓이가 50파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나와 있는 거지. 5루트2가 되죠. 5루트2. 5루트2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거 전략을 잘 세워야 돼. 그냥 막 풀면은 엉뚱한 대로 막 튀어요. 자, 어느 각을 이용하고 어느 길이를 이용해야 외접원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인 법칙을 당연히 쓰면 되는 거고,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각 하나와 길이 하나에 대한 쌍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뭘 찾을 것인가? 뭘 찾을 것인가? 봐야 돼요. 자,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자, 일단 이렇게 여기 2가 있고 여기는 이건 길이가 아직 나온 건 아니야. 자, 여기 각도 중요하고 여기 각도 수직이니까 됐고 여기 각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여기도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A, B, 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각하고 요거에 대한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요 각에 대해서 요쪽 대응을 하던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은 요 각에 대해서 얘를 풀 수도 있긴 한데 험난하죠. 왜냐면은 이 각의 정보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이 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래도 K에 대한 뭔가 약간 한 반쪽짜리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먼저 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인 B분의 AC K라고 하는 애가 2R이니까 5루트2로 이렇게 써요. 자, 이러고 났더니 사인 B의 값이 직각삼각형을 의식하는 순간에 이게 딱 보이잖아. 이렇게 딱 보이죠? 사인 값이 이렇게 사인 값은 루트 2K분의 2O 이렇게 보입니다. K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정리하면 K 제곱은요 2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보는 게 되게 힘들어. 이거 왜 힘들었냐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학생들이 어렵게 풀어왔어요. 정말 어렵게. 피타고라스 잡았고 양쪽에서 막 미지수 세팅해갖고 풀어오고 난리가 났어. 코사인 제곱식을 막 쓸데없이 쓰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삼각형을 볼 줄 알아야 이렇게 한 번에 풀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문제. 뭐가 신기했냐면 이게 뭐 이제 미적분 해본 사람은 알 거야. 미적분의 도형 문제가 꽤 많거든.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공부하던 시기라서 무한등비 급수도 공부를 하고 뭐 극한, 추가함수 극한도 도형 공부하고 컨셉적인 도형도 공부하고 다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거 다 맞춰놓고 이거 틀려온 애가 있었어. 미적분에. 희한해. 그렇게 어려웠대. 자, 어쨌든 이걸 보는 안목을 키워보세요. 이거 벌써 미리 풀고. 자, 하나 풀고 가봅시다. 11번 해보세요. 11번.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습니다. 벌써? 맞죠? 미리 풀었어? 아니야? 11번 풀고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죠? 뭐.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목적인 길이 혹은 각에 집중을 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도형은 잘못 풀면은 이상한 길로 많이 가요. 자, 또 큰 사람. 이 도형 문제가 너무 쉬운 사람은 뒤쪽에 어려운 것도 있어. 그쪽을 미리 푸세요. 기본 문제라서 풀 수가 없어. 그리고 도형 문제는 풀다가 막히면 뭔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 이게 내 사고의 그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사고의 흐름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딱 끊겨진 거거든. 뭔가 정보가 여기서 이렇게 딱 와야 되는데 이게 끊긴 거예요. 근데 이게 끊긴 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들어. 원래 내가 과연 어디서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 보통은 그냥 안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를 풀 때 도대체 내가 어디서 뭘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원래. 근데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명확해져요. 이게 풀다가 막히는 딱 그 지점이 딱 발생을 하면 이제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나는 요 끊긴 흐름을 이어낼 수 있는 기회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주변에 대해서 두들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뭔가 막혔던 부분이 뚫리면서 사고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도형은 그런 재미가 있어.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이게 안 돼. 해설을 보면은 여기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은 금방 까먹어. 내 능력으로 얘네들을 딱 뚫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유사문화를 볼 때마다 이게 다 돼. 그래서 도형 문제는 최대한 혼자 힘으로 풀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도형 문제를 뭐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비슷한데 해설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도형 문제는 특히나 해설을 볼 때 이렇게 쭉 가버리면 안 돼. 큰일 나. 도형 문제를 풀 때 이 초반 여기 한 두 줄 이렇게 딱 읽고 그 밑에 보는 순간에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약간의 힌트를 조금 얻어요. 진짜 방향만 딱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왜냐면 이게 흐름이 이게 여러 군데 끊겼을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한 군데를 이제 뚫어도 또 막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한 군데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막히는 데가 또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군데가 작업이 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해설은 참고만 진짜. 뭔가 답이 안 나와? 자, 답 또 나온 사람?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이거 안 풀린 사람들 이거 이제 별표 쳐놓고 이따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고민해야 돼. 도형 문제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써야 돼. 자, 그 주변부에 또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또 풀어보시고 14번 봅시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근데 요즘 이게 대세예요. 문제가. 이게 무슨 대세냐면 자, 이게 도형을 14번에 있는 도형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9번 있는 도형 한번 써보세요. 사실 똑같은 도형이거든. 이게 약간 90도 이렇게 회전시키는 느낌이잖아. 근데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처음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형 문제를 많이 안 푼 친구들한테 이 문제 다르고 저 문제 다르고 다 그래. 그래서 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여기 그냥 아무점 이렇게 들어간 삼각형을 달아는 기본 비법은 여기가 이제 각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파이백이 세타.
그렇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세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길이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각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삼각형으로 치면 여기 삼각형이 총 3개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짙은 삼각형. 그래서 이 3개의 삼각형을 다 다뤄야 돼요. 근데 이 3개의 삼각형에서 3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이 2개의 삼각형을 집중을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따로따로거든. 따로따로. 그러니까 요것뿐만이 아니고 원이 예를 들어서 2개 혹은 뭐 원 안에 뭐 삼각형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도형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형의 이 공통 부분이 되게 중요해. 공통. 너희들 이제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F2는 0이고요. F'E는 0. 이거 이제 뭐 거의 기계적으로 fx는 x 빼기 2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뭐 이 정도 식을 쓰잖아. 이게 공통 요소에 집중할 거예요. 아니 도함수랑 원함수, f함수랑 원래 관계가 없는데 얘랑 얘가 어떻게 돼? 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x가 2가 공통이야.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공통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야. 2개. 길이 아니면 각이에요. 공통 부분을 찾으면은 도형 문제를 푸는 활로가 좀 생겨. 공통 부분. 이거 변이 공통이지. 이 변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아니 이쪽에 왼쪽에 있는 정보랑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2개를 그냥 이렇게 줘요. 근데 이걸 2개를 합쳐야 돼. 이게 합치려면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 매개체가 없이 이 도형의 어떤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거든. 근데 그 매개체를 길이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세타와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세타를 이제 공통 각으로서 얘네들을 활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원이 2개가 붙으면 어떻게 되고? 그럼 이건 점이 제일 중요해. 일단은 만나는 점이지. 그래서 얘가 특별한 이름이 붙죠. 공통현이라고. 공통현. 그런 애들은 특별한 이름이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뭐 복잡하게 이렇게 삼각형이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혹은 왼쪽, 오른쪽의 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요소들을 건드리면 보통 풀립니다. 이건 뒤에 나와요.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런 공통 요소들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상식이니까 자 일단 봅시다. 아주 쉬워요. 이거 간단해. A, B, C, D. 자, A, B가 6이야. 그 다음에 A, C가 10이에요. 오늘 건너뛸까도 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합니다. A, B랑 A, D가 같대요. 그럼 여기 6이고 여기도 4네. 뭐 길이는 다 나오네. B, D도 알려줬어. 그럼 푸시고.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근데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 길이를 구하래. 자, 요런 걸 그냥 뭐 K 정도로 미지수를 봅시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은, 자, 볼게. 공통각으로 가볼게. 공통각에는 2개가 있는데, 자, 일단 요 각을 가볼게. 이 각이 어떤 공통각이냐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각이야. 쉽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잡습니까? 여기 길이 나와 있고,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각을 코사인 제곱식으로 코사인 세타 값을, 코사인 A지, 얘네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보세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각을 이용해서 6과 10과 K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코사인 제곱식을 또 해. 그치?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각을 요 각으로 당연히 볼 수도 있잖아. 그치? 요 각으로 세팅하면 요렇게 정보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내서 코사인 제곱식을 또 쓸 수가 있어. 그쵸? 이거 보조선을 그려서 보고 하는 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조선의 입장에 있어서 들어가면 중학교 때처럼 막 이제 좀 과도한 보조선은 수능에서 요구하진 않아. 보조선 가지고 도형의 난이도를 올리진 않아요.
도형의 난이도 올리는 거는 유일하게 두 개. 여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걸로 올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잘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뭐 그 정도 얘기만 하죠. 17번 해봅시다. 17번. 자, 풀어보세요. 자, 뭔가 안 풀리면 길이에 집중하고 각에 집중해.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건 힘들어요. 하나만 파. 60도랑 30도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보여요. 자, 안 보이면 이제 중학교 과정이 약한 거야. 이건 뭐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잠깐만. 오케이. 맞아. 정환이, 혜연이, 예서. 맞아요.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신줄을 놓고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각이 있어. 이거 60도랑 30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30도라는 얘기거든. 그치? 여기 안 보이면 문제 못 풀잖아. 그래서 각에 집중을 계속하고 이걸 그래서 분리를 시켜. 그럼 더 잘 보이는 거야. 각을 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파요. 뭐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내는 거죠. 각이 있으니까 뭐 길이 요소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죠. 19번 먼저, 19번. 고3들은 지겨울 것 같은데. 각종 것도 나오고, 사실 우리 테스트도 나오고, 그랬지.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테스트 이거 이미 봤던 문제거든. 근데, 그때 틀렸어도 지금 이제 공부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요 비슷한 문제가 또 테스트에 나올 거야. 그때 다 맞춰줘야 돼. 자, 봅시다. 19번 일단 그림은 뭐 사실 많이 친절해요. 뭐 세팅까지 다 해줬어. 여기에서 ABC에 여기 D로 놓고 여기 세타까지 놓고 길이가 A, D만 실제 길이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비율이야. A, B 대 AC는 이게 2대 1이라서 뭐 2M 정도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BC를 3대 1로 내보내야 돼. 여기는 3K 대 K로 갑시다. 코사인 세타가 값이 나왔어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영혼 없이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코사인 제곱칙 한번 그리고 이렇게 코사인 제곱칙을 한번 해서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혼 없이 들어가요. 그 최종적으로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ABD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여기 사인 세타분의 이 M의 값을 구한 게 이 R이 되지. 사인 법칙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건 있고. 그럼 M의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을 이제 M의 값을 구하는 거야. M의 값을 어떻게 구할래? 그냥 한 번만 쓸게. 예의상 요 정도만 합시다. 코사인 제곱법칙을 왼쪽에 대해서 쓰면 4m 제곱이 여기는 2k 제곱에 2에 빼기 2 곱하기 3k 루트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요 값은 있어. 요 값은 있는 거고 오른쪽 다시 갑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m 제곱은 k의 제곱에 그 다음에 m제곱 여기는 이제 루트이지 루트이니까 2에 2 곱하기 k의 루트 2
뭐 얘는 4분의 루트 2가 들어가고 4분의 루트 2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K랑 M의 문자 두 개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연립이 잘 안 되고 뭔가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수 1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1학년 과정의 문제야. 이제 이거는 연습 많이 하세요. 뭐 푸시면 K는 2가 나오고 그다음에 M은 2 루트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전체 구조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좀 쉽게 나오는 도형의 문제. 미리 이제 좀 보고 오면은 도형이 어디까지 기출문제가 어렵게 나왔냐면은 살짝만 보고 올게요. 그 뒤쪽을 좀 넘어가면은 172번 이런 게 있어요. 172번. 이미 뜻하는 게 있을 거고 한번 그냥 보기만 해봐. 172번입니다. 좀 많이 넘어가야 돼. 172번. 좀 어지러지하게 생겼지, 도형이. 근데 이렇게 어려운 도형도 사실은 코사인 j 법칙하고 사인 법칙 이 정도만 쓰면은 그냥 뭐 어려운 형태 구조가 아니라서 가볍게 풀려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약간 국어 지문처럼 되게 길잖아.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하는 그러니까 정보가 막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애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고 사실은 이제 이 이후로는 이 정도 난이도는 나온 적이 없어.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 정도 난이도를 언제든 낼 수 있다에 대한 성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냈더니 애들이 안 풀더라 해서 이런 문제 난이도는 이제 의미 없다 하고 이제 잘린 문제일 수도 있어. 뭐 그거는 이제 평범 내부의 사정이라서 나는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그 뒤로 출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난이도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다음에도 비슷한 문제들 있고 26번은 살짝만 볼게. 뭐 비슷한 구조라서 삼각형에 그냥 중간에 선 이렇게 끝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에서 기반을 한 거냐면 한 페이지 넘기면 29번 있어. 29번인데 이게 올해 수능 특강 문제야. 올해 수능 특강. 기억나요? 비슷하잖아, 그치? 똑같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게 그냥 정확하게 없어.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26번은 예의상 그냥 푸는 거야. 뭐 기억이 좀 많이 날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펼쳐야 되겠죠. 무엇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A, B, C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P, Q. 자, A, B, D는 고정입니다. 여기가 2, 7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중점이 이건 망했네. BC의 중점이 여기가 P가 된대요. 여기라는 여기가 반반 이렇게 되는 거고 BC를 5대 1로 내분했으니까 BC를 5대 1이면 이게 비율에 대해서 좀 느껴지면은 좋은데 5대 1이 6이잖아 숫자가 6이니까 반반 하면 3, 3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5, 1이 6인데 반반 하면 3, 3 여기가 3대 2대 1 비율이야. 이렇게 아직은 비율이에요. 이런 길이 뭐 영미라고도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알아내셔야 되고 자 그러면 AQ의 길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3루트 2로 나와 있어요. 3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B를 알려줬네. 사인의 QAP. 나도 이게 막 헷갈려. 이런 게 막 이제 AQP로 읽히기도 하고 너희들 가끔 그러지. 사인의 APQ가 루트 2대 3입니다.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인데 삼각형을 보면 QAP 위쪽 값 이거 알파로 놓고 헷갈리니까 알파 APQ APQ 이게 됐다.
그냥 한번 가보죠. 헷갈리면 자, 사인 법칙을 요 안에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인 알파 분의 여기에 2k 자, 사인 베타 분의 3 루트 2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근데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 숫자 맞춰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되지. 루트 2를 곱하면 여기가 같은 숫자가 실제 숫자가 떠버리니까 k라고 하는 애가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율로 느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b는 이 변의 b가 되는 거지. 뭐 알면은 바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 이게 루트 2 대 3이니까 루트 2 대 3이니까 3에 루트 2가 붙어있으니 여기다가 그냥 곱해주면 되겠구나 하면 되시고 그래서 이게 실제 길이로 바뀌어버려요. 하여튼 뭐 k가 1이 돼서 여기까지를 찾아내는 거는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뭐 딱히 뭔가 쓰질 않아요. 자, 사인 법칙 썼지.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이게 항상 수능 문제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도형 안에 두 개를 다 담아내. 요즘 거 다 그래요. 그래서 사인 법칙 썼으면 이제 코사인 법칙 쓰겠지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ABC의 외접원의 넓이야. ABC의 외접원의 넓이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각 하나와 길이 하나를 잡아내셔야 돼요. 각 하나와 길이 하나. 쌍으로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뭔가의 길이 하나와 각을 이용해서 쟤를 찾아내야 돼. 어디가 제일 편할지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서 좀 갈립니다.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 전체가 6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삼각형이 길이가 다 떴어. 여기 요거 길이 떴고, 여기 떴고, 여기 떴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공통 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와놓고 이제 헤맨 친구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 이 각을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자, 다시. 마지막에 건드리는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에서 여기 정보가 없어. 여기도 각의 정보가 없고, 여기도 각의 정보가 없고, 여기 각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는 있거든. 계산을 막 풀어넣어갖고.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다시 볼게요. 삼각형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과 지금 이 삼각형의 관계예요. 이렇게 공통각이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길이가 다 떴어. 여기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길이가 다 떴으니까 요 각도 구할 수 있고 요 각도 구할 수 있고 요 각도 구할 수 있는데 요 세 개의 각 중에서 바깥에 둘러싸이는 이 큰 삼각형하고 가장 밀접한 각은 얘예요. 그치? 공통각이라서 쟤를 선택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헤매면은 이제 진짜 막 이상한 데로 가. 시간 엄청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을 구합니다. 코사인 P를 구해요. 코사인 P. 이거 구하는 건 뭐 별거 없지. 2 곱하기 6 곱하기 2루트 7분의 2루트 7의 제곱에 2의 제곱에 빼기 3루트 2의 제곱. B 어떻게 이제 큰 삼각형에서 다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B가 별을 구하는 형태로 다시 가요. 2 곱하기 2루트 7에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6이 아니고 이거 5죠. 5. 5로 가야 되는데 5. 그래서 이쪽은 큰 삼각형. 이게 2루트 7에 이거의 제곱에 6의 제곱 빼기 K제곱. K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를 잘 계산하시면 K 값이 나와요. 자, K는 루트 22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코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값은 계산을 하면은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를 B의 값을 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K로 봅시다. 별이라고 했고 K라고 써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거는 6평은 항상 그 수능 특강의 문제를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놓고는 치사하게 수능날 뒤통수 치고 반영을 안 해. 근데 이제 이게 때에 따라 좀 다른 게 어떤 특정 요소를 계속 써. 그러니까 도형은 다른데 사실은 도형은 어떤 스타일은 다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는 거 이런 스타일을 좀 따라해요. 근데 뭐 모든 도형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뭐 수능 특강에 있는 거를 그대로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요소는 공부는 해놔야 됩니다. 됐죠? 자, 하나 더 풀고 갑시다.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28번 해보세요. 28번. 어떻게 금방 나왔어? 아까 숙제하면서 아 진짜? 오케이 인정함. 또 답 나온 사람? 나왔어. 왜? 도형은 안 맞아? 도형은 아니야? 왜 그냥 똑같이 하면 되잖아. 똑같이. 오늘 도형을 공부하고 오늘 수업하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요거 바로 2단계 버전이 있고 그리고 오늘 할 게 그냥 뭐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 오늘 할 게.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근데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내 수업을 이제 몇 번 들은 친구들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많이 있어요. 요청을 하세요. 맞습니다. 정관님 벌써 과제 몇 년에?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중간까지. 지호야 나와서 답은? 네, 다 풀었잖아. 답 나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동우가 안 나왔어 아직? 우리 나올랑 말랑? 계산 좀 있어. 계산 능력은 뭐 많이 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이 꼬이지. 자, 뭐 이 정도 하죠. 답은 4번입니다. 시간은 한 2분 30초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많이 풀어보세요. 근데 이 교재에 욕심이 있다고 해서 이거 다 풀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다 풀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푸는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 뭐 따로 더 푸는 게 있을 텐데, 뭐 아니면 인강 선생님 자료다. 그럼 풀다가, 도형 문제를 풀다가 어떤 특정 모양을 틀렸어. 그러면 내 거 교재를 보면 그거랑 비슷한 도형이 있거든. 이걸 막 찾아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또 비슷한 도형 문제가 또 있어. 그럼 어떤 특정 도형 문제에 틀려서 비슷한 도형 문제 풀면은 요 그쪽에 대한 감각이 싹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한 두세 문제 정도 풀면 올라가. 그래서 도형이 뭔가 안 풀릴 때, 뭐 짜증나고 그럴 때, 뭔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게 다 푸는 거는 이제 무리니까 틀릴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구멍 메꾸듯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틀린 이유들을 계속 생각을 할 때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길이를 못 찾았는지 각을 못 찾았는지 그거 두 개에 집중하면 보통 이유가 나와요. 내가 여기에서 길이를 못 찾은 건지 각을 못 찾은 건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얘는 이제 각이 조금 세지. 각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 각을 딱 선택해야 계산이 딱 나오는데 뭐 이런 엉뚱한 각을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그 다음 단계. 나는 이거 뭐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라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일부러 험한 길을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안 풀리진 않아. 풀리긴 하거든. 근데 조금 괴롭습니다. 괴롭긴 해요. 왼쪽 각을 잡아도 괜찮지. 왼쪽 각도 돼요. 왼쪽 각으로 잡으면 이쪽에서 코사인 값이 나오고 여기서 K 값을 여기 요 값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어. 그래서 다만 돌아갈 뿐이야. 근데 그 돌아가는 게 도형에서 실전에서는 안 좋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뭐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나는 일부러 막 어려운 막 정말 계산이 많은 풀이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걸 보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안목이 생기려면 그런 개고생을 좀 하고 나면은 그쪽으로 절대 이제 안 가겠다라는 이제 안목이 좀 보여요. 도형은 특히.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게 일부러 어렵게 푸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확통도 마찬가지고, 그치? 확통도 일부러 어렵게 풀려고 더 많이 합니다. 짧은 풀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도형도 그래요. 자, 32번은 넘어가고, 자, 35번도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도 한번 또 복습을 합시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게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본인이 도형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지표가 닮음을 빨리 찾으면 도형을 되게 잘하는 친구야. 닮음. 원래 이게 닮음이 진짜 안 보여. 나도 닮음은 잘 못해요. 근데 도형을 진짜 타고난 친구들 있어. 그냥 유전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닮음이 먼저 보이게 돼 있거든. 아니, 되게 희한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닮음 문제야. 근데 닮음으로 안 풀어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많이 있고, 근데 닮음이 보이면 너무나 빨리 풀려요. 근데 이게 닮음을 이제 보는 친구들한테 내가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물어본 게 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닮음이 이게 그냥 쉽게 보이냐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사고 과정이 좀 다르더라고. 어떤 도형이든 다 닮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있대요. 그래서 닮음으로 이게 끼워 맞춘대 먼저. 이게 대충 이게 닮을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들을 찾는 거야. 그런 과정들을 들어가는데 사실 그게 도형에 대한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잘 안 돼. 그래서 닮음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냥 없는 게 편해. 그냥 있으면은 오히려 골치 아파요. 왜냐면은 난 닮음에 좀 재능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 닮음 요소가 안 들어갔어. 그럼 거기서 오히려 더 말릴 수가 있고 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도형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도형 문제에 되게 겸손하거든. 도형을 잘 못해요. 근데 못해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의 그 흐름 있지. 이거를 잡아내는 거를 되게 단순화시키고 너희들한테 전파를 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야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A, B, C, D에 대해서 얘는 각이 상당히 강한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이. 자, 길이가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A, C가 여기 길이가 5고 요 각과 그 다음에 여기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길이가 있고 요 각 3개가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각이 이렇게 3개가 같아요. 자, 일단 각에 대해서 털어보면 일단 요 각 말고 다른데 각이 같은 게 보이면은 이건 닮음,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재능이 있는 친구야. 한번 살짝 보세요. 닮음이 보이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닮음이 보이는 거는 각에 대한 작업을 잘하는 거거든. 이거 미리 풀어서 닮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고 닮음을 이제 푸는 친구, 그러니까 닮음이 딱 보이는 친구들의 사고 과정이 돼요. 여기 너희들 눈에 이게 각이 3개만 같게 보이잖아. 근데 요 각과 요 각도 같은 각이에요. 그치?
그래서 각이 잘 보여. 닮음을 보는 애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거든요. 공포각이잖아. 근데 이게 나는 그냥 딱 보자마자 보인다 그러면은 약간 공부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어. 난 그걸 이제 좀 코칭을 해줄 수는 있어. 자, 근데 이 닮음으로 이제 푸는 방법 말고 이게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이죠. 각이 같은 게 이거 어떻게 쉽게 보이니? 자, 정국법으로 가봅시다. 자, 각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 4. 안 어렵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거기에서 코사인 여기 세타라고 할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8분의 1이면 우리는 길이 직각 삼각형에서 정보가 한 개, 두 개 나왔으니까 다른 길이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길이를 금방 찾아낼 수 있지. 8분의 1이니까 4분의 2분의 1이 되면 8분의 1이 돼요. 이제 여기도 2분의 1. 아, 그럼 여기가 1이네. 아, 여기도 4네.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러면은 또 이등변 삼각형이 또 떴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려면 또 다시 수선의 말을 내고 싶어지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애가 D2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D2. D2. 자, 이제 해볼게. D2를 구할 건데 이제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를 알려줄게. 나는 D2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D2가 그냥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뭔가의 삼각형을 풀어야 나오는 애야. 그치? D2라고 하는 애는 뭐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삼각형을 풀어야 나와요. 근데 그 삼각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 D2가 속한 삼각형은 일단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DHE.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삼각형도 있어요. DEC.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도 있어요. BDE. 요 정도.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마지막에 내가 구할 길이가 D인데 어떤 삼각형을 타고 가는 게 좋을지 그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풀다 보면 선택 장애가 좀 많아. 사실 직각삼각형이 사실 제일 괜찮은 삼각형이라서 나는 얘를 풀어낼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부담 없잖아. 내가 알고 있는 애니까. 얘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는 하나가 나와 있어요. 직각삼각형. 아, 난 얘를 선택했어. 근데 여기 세타에 대한 정보는 있어. 하나만 더 찾아내면 돼요. 정보가 아까도 얘기했지. 정보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 이 길이를 찾아내든지 이 길이를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갈래길이 생깁니다. DH 길이를 구할 것인가 HE의 길이를 구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 돼요. 저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고 아무래도 이 높이를 구하는 거는 별거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여기 4의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를 구하려면 또 다시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DH 길이를 구하려면은 BC 길이를 구하면 끝나요. 지금 이게 거꾸로 정보들을 역추적하는 거거든. 나한테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거꾸로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에 BC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BC 구하면 얘 구하고 다른 정보들이 다 있어서 끝나요. 직각삼각형을 선택하면. 근데 BC 길이는 별거 아니잖아. 여기 봐. BC는 여기 세타에 대해서 큰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 4, 5, 코사인 8분의 1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이거 계산하면 6 나옵니다. 여기가 6이 나와요. 여기 3이 나오고 16에서 구하면 여기 7. 그럼 다 나오죠. 끝나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안 보이고 얘를 해야 되겠다. D20 이 삼각형을 해야 되겠어. 닮음은 그냥 이제 약간 번외편에 풀이고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니까 웬만하면 욕심 부리지는 마세요. 난 D20를 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다시 판단해. 이쪽 삼각형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내면 돼.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털어낼 건데 정보가 하나는 있어요. 여기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정보는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길이도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는 얘야. 요놈을 구해야 돼. 뭘 쓰는 게 좋을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을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얘를 구할 건데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털어낼 건데 주어져 있는 정보는 4 각도 얘를 구해야 돼. 코사인 제곱 법칙을 쓰려면 결국에 이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건 사인 법칙이에요. 왜냐면 자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 써볼게.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4라고 하는 애가 사인의 C 분의 우리가 구하는 길이 이렇게 되지. 요거는 주어져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져 있는 거. 그럼 얘만 구하면 돼요. 이 각은 어떻게 구해? 여기 길이 다 구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구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 뭐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이쪽이 조금 혼나네요. 이쪽이 해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고생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도형 문제를 풀 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이제 남이 이제 풀어주는 이제 멋진 풀이로 가지 마시고 목적을 딱 가지고 난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렇게 타고 가는 역추적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해보세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36번 해보죠. 37번을 끼고 있길래 36번 똑같습니다. 구조는 이번에 답이 결정을 잘해야 돼. 도형 문제를 풀 때 뭐뭐뭐 하다가 시간을 엄청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답 나온 사람? 풀어서 답을 내시고 빨리 푼 사람은 옆에 것도 풀어보고 해봐. 자, 이 정도 여기서 합시다. 답은 3번이에요. 풀이는 뭐 동일해서 닮음 하나만 다시 알려줄게. 닮음이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큰 삼각형하고 아니지 큰 삼각형이 아니지. 이게 도치기 돼갖고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속에 노란색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4, 여기가 6. 그러면 이 길이를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4, 4에 대해서 여기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래서 길이가 3대2예요. 3대2. 찾아낸 거는 어렵지 않겠지. 나는 저 닮음의 능력이 되게 부럽거든.
근데 뭐 안 보이는 걸 어떡하니? 나도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신기한 게 잘 풀어. 애들이. 자, 근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푸는 거를 더 잘 하시고 또 봅시다. 40번 한번 보죠. 40번. 특히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도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또 보자. 그림과 같이 AB는 AC. 이 능면 삼각형이네요. ABC의 이 길이가 일단 같고 여기가 D가 5대 3이야. 그러면 여기 5K로 세팅합시다. 3K로 세팅하고 여기는 8K로 가죠.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이 능면 삼각형으로.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2배의 사인의 ABD인데 ABD가 ABD. 이게 맨 헷갈려갖고 이게 알파로 할게요. 알파가 5의 사인의 DBC 여기 베타로 합시다. 베타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랬을 때 사인 A 분의 사인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공통 영역을 찾는 거예요. 공통 부분. 자, 일단 사인 법칙을 그냥 막 쓰면 어쩌다 보면 답이 나와. 사실은 뭐 별거 없이 위의 삼각형에서 사인 알파분의 5K.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사인 A의 요소가 있으니까 사인 A를 건드려 봅니다. 사인 A분의 BD. 사실 이 BD가 의미가 있죠.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의 공통편이야. 그치? 공통편. 자, 위쪽 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나 쓰고 아래 삼각형에서 또 하나를 써봐요. 사인 베타분의 3K가 이러고 났더니 사인 C분의 BD가 되네. 사인 C분의 BD가 되네.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면 없어지고 사인 A랑 사인 C의 비율이 나오고 이것도 없어지고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비율이 들어가죠. 산수만 하면 돼. 딱 한 번만 쓰면은 이제 나오는 사인 법칙 하나의 이제 문제인데 수능은 이제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돼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는 게 이제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모르겠고 그냥 사인 법칙 썼더니 답이 나오네 이렇게 관점을 보지 마시고 공통 부분을 위쪽에 대한 정보와 아래쪽에 대한 정보가 막 섞여 있을 때 분명히 공통 요소를 가지고 얘네가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공통 요소를 인지하고 문제를 풀면 더 잘 보여. 공통 요소. 그게 길이 아니면 각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걸 찾아내면은 도형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집니다. 자, 됐고 넘어갑시다. 42번은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수업 시간은 안 할 거예요.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고 계산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45번도 이 종이 접기 시리즈는 사실은 뭐 수능표만은 아니라서 뭐 이것도 필요한 사람 해보시고 가벼운 문제 하나만 봅시다. 48번 이제 매저번 시리즈로 가볼게요. 좀 쉬운 거. 원이 있고 매저번이면 아까 얘기했던 게 길이와 각에 대한 요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A, B, C, 그다음에 여기가 7, 그다음에 여기가 6, 여기가 5, 그다음에 원이 AC와 만나는 점이니까 접점이 되겠죠. 여기 접점이 P. 이렇게 선을 그어 그랬을 때 A, B, P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얘는 일단 주어져 있고 이만큼 잘린 길이를 구해야 되지. 이런 거 해봤죠? 중학교 때. 되게 길이를 이제 한 바퀴 돌리면은 답이 나오지. 공식도 있고. 아니면 대충 찍어요. 뭐 숫자가 이게 지금 4저번이 나면 요 길이 요소들이 다 같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대충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길이를 믿고 대충 여기 한 4 정도 안 될까? 3,
그냥 찍어봐. 많이 이렇게 찍잖아. 여기 딱 했는데 4가 딱 떠. 기분 좋게 맞췄네. 찍을 때고. 이거는 이제 좀 심하니까 여기 이제 A로 돌죠. 여기 7 빼기 A. 7 빼기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또 5에서 7 빼기 A를 빼고 그럼 A 빼기 2가 돼요. 여기 A 빼기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6을 만든다. 그럼 A는 4가 된다. 뭐 공식도 있어요. 뭐 근데 됐고. 자, 목적은 뭐야? 여기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 길이 나와 있고 여기 길이 4로 구했어. 일단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여기 각을 찾아내시고 공통 삼각형 요놈이랑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공통 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큰 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다시 코사인 제2법칙을 이렇게 한번 써서 이 길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계속 평가원 포함해서 수능 특강은 계속 같은 요소로 나오고 있어요. 자, 계산이니까 한 번만 하고 갑시다. 50번 해봅시다. 들어보세요. 계산 많이 해봐 얘들아. 도형이 싫어도 도형 문제는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 이거를 틀려버리면은 일단 1등급이 안 돼요. 이걸 맞추면 등급이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본인 등급에서. 약간의 계산이 있네. 이것도. 맞습니다. 또 아니요. 자, 요 정도 계속 끊읍시다. 답은 5번이에요. 5번. 답이 끝까지 안 나온 친구들은 또 클리닉 때 또 한번 맞다. 그리고 내가 까먹을까 다시 얘기할게. 이번 주가 집중 상담 기간이라서 내가 지문보다는 상담을 좀 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웬만하면은 나랑 상담을 한 번은 하시고 그냥 뭐 큰 문제 없으면은 내가 일부러 큰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상담을 잘 안 해.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 몇 번 하고 그냥 끝내. 근데 이제 뭔가 다른 문제가 있거나 점수가 너무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우리 여태까지 보는 테스트 있잖아. 그 복습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좀 특별하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다른 이슈로 나랑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최대한 얘기해서 나한테 말을 거세요. 그 클리닉 시간 때 남아야 이게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때 최대한 남아서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51번도 비슷한 시리즈라서 넘어가고 쭉 넘어가는데 하나만 잡고 가자. 50 조금 어려운 각 작업하는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자, 53번 한번 풀어보죠. 53번. 자, 힌트는 각이 어려워요. 각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식 문제는 아닌 게 얘는 그 방향이 너무 직진이야, 직진. 다른 풀이를 후용을 안 하고 있어서 좋은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공부하기는 되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저버리고 길이와 각에 집중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하나 이거 풀었던 건가? 기억이 안 나. 엄청 본 거지. 또 답 나온 사람. 힌트는 각이야, 각. 각을 작업해야 돼. 뭐 할 게 없는데요. 그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각에 더 집중해보세요. 각이 뭐길래. 자, 또 답 남은 사람. 자, 힌트 들어봅니다. 자, 파란색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근데 14는 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각이야. 요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 각을 구해야 요 R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 각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힌트 더 줄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고,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습니다. 엄청난 힌트예요. 저 별을 표현을 하면 돼. 별을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그러면 방향이 좀 보여요. 나온 사람 답? 아직? 그래? 이 정도면 탁 하고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 되나? 나오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봅시다. 괴롭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네. 각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어려워. 길이들은 너희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구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각은 많이 다뤄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과생들은 미적분 파트에서 각을 엄청 많이 다룹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적응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요놈은 삼각형 안에서 각을 생각을 하면 동그라미, 네모, 별이 180도. 그치?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합친 애는 90도가 돼야 돼. 왜냐면 두 개 합치면 90도. 그치?
그럼 요거를 표현할 수 있잖아. 동그라미 네모가 90 빼기 세모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90 빼기 세모고.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90도 더하기 세모가 되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모. 이렇게 나오죠. 얘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세모에 대한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세모에 대한 각이 여기 있죠. 여기. 그럼 다시 또 이 각에 속한 애들을 계속 살펴봐요. 아니 이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데 사인 값에 대해서 정보가 또 봐야지. 여기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아직 하나의 정보를 안 쓴 게 있어요. 내저번의 반지름이 3. 그래서 수선해버려 딱 내려요. 여기서 딱 나옵니다. 5분의 3 이렇게 들어갔죠. 사인 세모가 5분의 3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숨겨놓으면 참 어려워. 각이. 자, 이거 공부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해서 작업을 해놓는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미리 알려줄게. 미리. 각이 사실 뭐 들어가면은 엄청 어려운 게 많아갖고 수능에서는 아직 각을 가지고 장난을 한 문제들이 없어요.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자, 어디가 있지? 뒤쪽에 있구나. 방금 전에 한 느낌의 각 작업을 하는 게 143번하고 144번. 이걸 이따가 아마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줍니다. 145도 마찬가지고 각에 대해서 작업하는 146까지도 각에 대해서 쭉 어려운 문제들이. 자, 일단 좀 쉬었다 갑시다. 59번은 너무 쉽고 이거는 넘어갑시다. 마찬가지로 62번도 난이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65번은 아까 한 거랑 뭐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니구나. 62번 아닌데. 65번 아닌데. 자, 65번 가볍게 갑시다. 65번. 이것도 이미 그 테스트에서 아마 했을 아니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합시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래요. 그럼 당연히 뭐 외접원은 반지름은 3 나와 있는 조건이고 외접원 하나 그리자. 자, 가조건에서 보니 가조건에서 3 sin A가 2 sin B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in B는 길이 B 이거 보시면 되고 sin A분의 A가 sin B분의 B 그러니까 길이 B가 돼. 마주보는 각각의 쌍에 대한 정보가 3대 2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코사인 B랑 나에서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대요. 이게 사실은 삼각형이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 B랑 C가 같아지려면 사실 코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C랑 이렇게 같아지려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이게 파이가 돼야 되잖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B랑 C가 그냥 같아져. B랑 C가 같은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충 이 정도로 그립시다. A, B, C 이렇게 그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sin A에 대한 요 마주보는 길이 하고 sin A와 sin B에 대한 길이 B가 3대 1이네. 여기를 3K로 여기를 2K로 계속 추워. 자, 뭐 어쨌든 여기까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값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이걸 세타로 갑시다. 아니 그냥 B라고 할게요. 코사인 B의 정보가 3분의 1 이렇게 되지. 3분의 1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ABC의 넓이야. ABC 뭐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B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면적은 편한 대로 가면 돼. 일단 코사인 B가 3분의 1이니까 이걸 사인 값으로 바꾸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K만 구하면 되죠. K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K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되는가? 왜 저번에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안 썼어요? 그리고 이거 쓰면 되지. 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사인 어디를 쓸까? C를 쓰자. 요거랑 같은 거야. 사인 C분의 3K가 2R 별거 없죠. 그래서 R이 3이고 요 값은 여기에 요거랑 이제 변환해서 하면 되고 3분의 2루트 됐죠? 그럼 K 값이 딱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문제도 되게 학생들이 당황했던 게 사실 이런 이제 문자화된 이제 문제, 삼각형의 정보를 뽑아내는 문제가 거의 한 20년? 20년 만에 나온 거야. 그래서 뭐 적응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이 이런 이제 수능 특강 요 요소를 많이 반영을 시킵니다. 근데 결론은 수능에 완전 또 다른 스타일로 나왔어. 그래서 스타일을 많이 연습을 하시고 수능에 뭐 어떤 특정 요소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공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한 개만 연습하고 가죠. 똑같은 거 연습합시다. 66번 해보세요. 66번 그렇게 되었어. 또는 시간을 주는 거는 이때쯤 움직여야 실력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풀어. 자, 시간 제약을 계속 2분 정도씩 내가 두고 있어. 그래서 중간에 끊어내는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좋아요. 삼각형을 잘 그리고 뭐 안 그려도 나오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려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남은 사람. 맞습니다. 맞춘 줄 알았어. 갔다 왔어. 예선 풀었어? 답은? 안 보여. 맞아. 왜? 왜 자신이 없어? 잘 풀면서. 예선 언제 담고? 오늘 많이 맞췄네?
벌써 3번 넘은 거 알아? 아니야? 아닌가? 맞아, 오늘 거 주변에는 없어요. 벌써 3번을 얘기했네. 자, 2분 30초 정도 됐고, 오케이, 맞습니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나왔어? 안 나왔어? 답 안 나온 친구들은 이거 클리닉 때 꼭 해봐. 자, 넘어갑시다. 70번은 좀 아까운데, 이거. 이거 아직 안 푼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꼭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수능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아직 안 푼 친구들은 풀어서 재미를 좀 느끼시고, 어렵지는 않아요. 뭐 복잡하게 보여도 그냥 요래저래 풀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 이쪽도 넘어가고, 80번 정도 한번 살짝 볼까요? 80번. 이거 그냥 언급만 살짝 할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푼 거랑 같은 스타일이야. 80번 문제를 보면은 이 어리 두 개 중간에 이제 삼각형 들어가 있잖아. 이게 왠지 괜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삼각형만 보면은, 삼각형만 보면 이렇게 된 삼각형이야. 그치? 삼각형만 보면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80번은 원이라고 하는 애가 얘를 둘러싸서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좀 건드려 보면은 우리 했던 여기 어디야? 여기를 세타로 세팅해서 풀면은 약간의 계산이 있어. 코사인 제곱식 한 2번 하고, 뭐 계산하고 사인 법칙도 좀 하고 들어가면은 나와요. 한 거니까 이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체크해서 꼭 풀어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꼭 풀어보시고. 자, 조금 쉬운 형태를 다시 한번 가보자. 85번. 쉬워도 중요하니까 이거 건드려. 사각형이야. 원안의 사각형. 원안의 사각형. 3, 2. 그 다음에 둘다 같게. 자, 원의 뭐 도형이 뭐 사각형이든 또 오각형이 됐든, 자, 우리가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는 길이와 각이야. 자, 이 사각형에서 각 하면 기억나는 거, 요각이랑 요각을 합치면 180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 각을 또 섣부르게 선택해서 가지 마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를 묻는 게, 마지막에서 묻는 걸 보는 게 좋아. BC 길이에다가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여기를 세타로 놓는 게 좀 더 괜찮을 거예요.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물론 여기도 알파에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각이 여기서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런 정도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과 2의 길이, 여기는 길이를 몰라요. 그냥 뭐 m 정도로 놓읍시다. 길이 세팅. 자, 그러면 공통 요소를 다시 볼게. 세타와 여기 세타의 정보는 같은 애야. 그치? 길이도 같아.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 것인가 보면은 사각형은 없어요. 도형에 삼각형이야 다. 삼각형.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공통각, 공통편. 그럼 뭐 소리는 뻔하죠. 코사인 제곱 법칙을 왼쪽에서 쓰고 오른쪽에서 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쓰면 AC의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표현을 해도 괜찮아. 아까도 한 번 했는데 그냥 갑시다. AC의 제곱은 3제곱에 M제곱에 여기 2배 M 코사인 세타. 다시 오른쪽에서 또 해요. 마찬가지로 AC의 제곱은 이렇게 빼려고 해봤어. 그러면 2의 제곱 M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M의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세타하고 플러스를 해줍시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빼면 없어지고 얘네들 가지고 작업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등으로 놓고 하면 어차피 이게 m이 없어지고 뭐 숫자들이 이렇게 좀 없어지고 또 집어넣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BC의 길이가 여기가 m이거든. 아 여기에 m 코사인 스타가 있네.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한 번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등으로 놓고 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숫자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길이하고 각에 대해서 요소를 보시고 공통 부분을 건드리면은 도형 문제는 웬만해선 풀이 방법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똑같은 거야. 그치? 88번 그림만 한번 봐봐. 이제 이런 거를 그림만 한번 보시면 AC의 길이를 구하래요. AC는 여기에.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죠? 이걸 푸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를 세타로 놓고 파이 빼기 세타로 해서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통 요소를 보면 얘가 이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어쨌든 공통 변이긴 한데 이 길이가 같은 것도 공통 요소야.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 길이를 가지고 각을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리고 각을 가지고 길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을 가지고 길이를 숨기는 거는 요거 계속 봐오던 거잖아. 이게 A 대 B의 요 비율. 그러니까 각에 대한 정보로 길이를 숨기기도 하고 길이를 가지고 각이 같은 걸 숨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탁 나왔을 때 그냥 순진하게 그냥 뭐 길이네 라고 보지 마시고 이 길이의 요소가 길이 아니면 각이니까 길이가 혹시 각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이제 의심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정보를 줍니다. 뭐 이 정도면은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94번도 쉬운 문제라서 대표 유형들은 각자 좀 해결을 해보고 시간이 그래도 104번은 건드려보자. 104번은 가봅시다. 또 사각형인데 이 문제는 어려워했던 학생들은 이 사각형이 어려워서 잘 못 풀었어요. 자, 네, 가볍게만 얘기할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자, 얘를 6등분하는 점이면 육각형이다 그려주면 좋죠. 이렇게 6등분을 해서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를 C.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여기에 P가 있어.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사각형 나오면 각에 대한 요소는 얘랑 얘가 같거나 얘랑 얘가 이제 두 개, 같은 게 아니고 두 개 합쳐서 파이. 근데 이 각이 좀 특수한 각이지, 120도. 여기가 120도라서 각의 입장에서 이건 알려준 거야. 여기 60도. 그래서 각 한번 생각하고 각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도 모르겠고 여기는 각을 알겠어 라고 하면서 각을 찾아내면 조금 더 반응도가 괜찮아져요. 그렇게 더 쉽게 찾아내요. 길이는 얘 같고 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AP랑 CP래. AP랑 여기랑 여기를 AP CP가 얘가 8이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없어. 삼각형을 쪼개서 구해야 돼. 그럼 삼각형 두 개에 대해서 면적을 더할 건데, 자 봅시다. 그냥 요놈이랑 요놈이랑 길이를 나눠놨으니까 요거 그냥 x 더하기 y로 나눠. 여기가 x, 여기 y. 그럼 삼각형 넓이를 치면 이렇게 자르는 게 좋겠지? 이상하게 자르는 것보다.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그러면 2분의 1 AB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도 여기만 이제 구하면 돼. 넓이를 2분의 1 x y 사인 60도 얘를 구하면 돼요. 근데 식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없잖아.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뭔가의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진짜 중요한 거야. 방정식에 필요한 요 미지수 개수, 이걸 풀기 위해서 식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 개수를 찾아내는 게 원래 힘들어요. 자, 하여튼 여기서는 관계식이 이제 코사인 제곱식 딱 보이지? 삼각형 이렇게 보이면 x, y 60도 아니 이 길이 모르잖아요가 아니고 이 길이는 알고 있는 길이지. 이건 특수한 삼각형이잖아. 여기 60도, 30도, 여기 3, 2분의 3, 2분의 루트 3, 이만큼이 루트 3. 길이 구하는 건 별거 없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식을 하면 3은 x제곱, y제곱, 2xy, 코사인 60도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관계식을 통해서 x, y의 모양을 뽑아내야 돼요. 연립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양을 만들어낸다 생각하면 이거 1학년 때 많이 하던 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3xy 이렇게 강제로 조작하면 좋죠.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와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이런 스타일 정도도 이제 과거형이라서 뭐 수능으로 나오면 이제 요 비슷한 문제들은 진짜 많아. 시중에 너무 많아서 수능에 나오기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평가원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문제 오류의 이슈가 있고 유사문항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어디 학원의 문제와 비슷하다라는 말을 안 나오게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검증 절차를 엄청 깐깐하게 해. 근데 이거는 이제 시중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다시 나오기는 힘들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뭔가가 하나가 더 나올 거야. 네, 그런 문제들은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측은 안 돼. 근데 그래봐야 계속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길이 요소와 가계 요소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거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자, 109번도 각자 해결하고 자, 그 다음에 113번 봅시다. 113번. 자, 이 정도까지 풀면 될 것 같은데 뒤쪽으로는 또 비슷한 문제들이고 조금 어려운 거는 뭐 각자 푸는 걸로 하고 시간이 좀 넉넉하긴 하네. 자, 봅시다. 요거는 그림이 자, AB 길이가 3이에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입니다. 그 다음에 AC는 3보다 일단 커 보이지? 문제 없을 것 같고 BAC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로 봅시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선분 AC 중점, 여기가 이제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이 직선 DM과 같는 이렇게 된 데가 이게 D네. 그때 MD의 길이를 구하시오. 특이해져. 여기 길이를 구하래. 이게 사실은 이제 경시용 문제로 들어가면 그냥 한 번에 풀리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수능용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은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풀어내는 데 집중을 합시다. 자, 아까처럼 해볼게.
MD의 길이를 DM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DM의 길이를 구할 건데 DM이 속한 도형을 찾아. 사실은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제 엄청 힘든데 DM이 속한 삼각형은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웬만해서는 보조선 안 긋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 삼각형을 공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 이 삼각형을 공략할 수도 있거든. 이게 좀 험난한 길이야. 근데 한번 해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데, 자, 도형 중에서 좀 쉬운 도형이 있어. 얘가 속한 도형은, 얘가 MD가 속한 도형은 이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쉬운 거지.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를 구하면은 어느 정도 방법이 보일 것 같아. 여기를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그 원이 9개 있는 거의 공식 중에서 3개를 기억하라 그랬지. 기억?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곱하기 요거는 이거 곱하기 요거. 이게 뭐 닮음으로 증명이 돼. 닮음으로. 그쵸? 요 현에 대해서 이 각이 같고, 이만큼의 현에 대해서 이만큼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쪽 현에 대해서 여기 각이 같고, 이만큼. 닮은 삼각형을 가지고 요것 대 요거, 요것 대 요거 해서 요거 길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요거. 요걸 이용하면은 얘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의 길이를 찾아내고 이 길이들을 찾아내면 끝나게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안 보여도 돼. 풀다가 보이면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 일단 작업을 해요. 3과 1을 가지고 코사인 8분의 7을 가지고 AC 길이 구하는 거는 뭐 별거 없지. 이건 산수니까 길이를 구하면 이게 4가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2, 반반 쪼개서. 자, 이러고 나면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뭐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돌리면 되지. 별거 없죠. 여기 나오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도형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가고 상당히 고생을 이제 해서 답을 낸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인생 경험용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해봐. 자, 한 개만 해봅시다. 무엇을 해볼까요? 그거 미리 풀고 있었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걸로 갈까? 116번 해봅시다. 116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준 게 머릿속에서 살짝 그냥 있을랑 말랑 하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넘어가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은 너희들 풀이를 만드는 시간이야. 내가 알려주는 방법 말고 그냥 뭐 본인 고집대로 그냥 푸는 거 좋아. 그걸 만드세요. 간단하게. 계산이 약간 있어요. 벌써? 계산 양이 좀 있는데. 다 하긴 했구나. 빠르네, 빠르네. 정보가 조금 바뀌었어. 코사인 세타 값을 바로 주질 않고 외접원과 다른 정보를 줬죠. 그것만 좀 바꾸면
이것도 시간은 일단 넘었는데 얼마나 남았어? 안 남았어? 네. 이러다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 답 나왔어? 아니야? 자, 이거 풀어줄게. 이게 이렇게 버벅될 문제는 아닌데 방금 한 거랑 똑같은데 계산이 계속 안 돼서 그러나? 자, 봅시다. 이거 한번 풀어보자. 116번. A, B, C, M, D. 그냥 이렇게 살짝 회전만 시켜놓은 그림이긴 한데, 자 봅시다. A, B는 길이가 5예요. 그 다음에 C, A는 7. 그 다음에 넓이가 3분의 49파이. 왜 저번에 반지름이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루트 3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쓰는 게 좋겠죠. 어디를 좀 공략할까? 이게 7이 있으니까 7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봅시다. 사인 법칙을 사인 B분의 7 2 곱하기 3분의 7로 바꿔보자. 그럼 사인 값은 없어지니까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60도잖아? 60도.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60도. 자, 그러면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이제 산수지.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이게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그 중에 잘 골라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정보들을 잘 보시고, 방정식을 뭐 잘 풀어서, 이게 왜 이제 두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가 각이 하나가 있고, 여기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고정이 돼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 뭐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길이 여기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면 이게 왜 두 개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기하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으로는 2의 제곱이 코사인 제곱식을 쓰면 x제곱 4의 제곱 빼기 2 4 x의 코사인 세타가 돼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2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x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되는 애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은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제 길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길이가 어떤 길이 이상이다 아니면은 뭐 각도 같은 조건들을 보고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일단 뭐 풀면은 요거 8 나와서 여기 4 이렇게 쪼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제곱제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그냥 계산했다고 할게요. 여기 루트 21 나오고 4 곱하기 4는 루트에 21 곱하기 MD.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뭔가가 자, 쉬는 타임인가? 아까 언제 쉬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118번은 아까 한 거랑 똑같아서 뭐 그냥 얘기만 할게요. 118번은 뭐 아까 얘기했던 거야. 각이 같아요.
길이가 같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면 돼. 각이 같은 걸로 길이 같은 걸 숨겨놨어. 그거 하나예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답답한 거야. 자, 하여튼 비슷한 문제들 있으니까 됐고, 교육청 문제도 풀고 싶긴 한데, 자, 127번도 그림만 한번 봅시다. 아까 한 거랑 또 똑같죠? 모양이. 이 삼각형이 기본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푸는 거랑 같은 건데, 이 삼각형에서 이제 이게 각이 같을 때, 뭐 이런 성질들 있죠. 뭐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중점을 지나간다. 뭐 이런 성질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 성질들이니까 걔네들을 이제 기억나는 대로 쓰시면 돼. 그냥 아무 데나 가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를 세타에 타입뱅 세타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요한 성질들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요 삼각형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127번은 각자 푸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예비시행 예비시행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